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김무성 전 의원 관련한 단독 기사가 떴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벤츠를 국회의원 시절 2달 동안 탔다는 보도인데요. 쉽게 말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벤츠를 장기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현역 국회의원 시절 말이죠. 김무성 측은 차량을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 성격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김무성 씨에게 청탁금지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초 벤츠를 넘겨받았고 작년 5월 29일까지 김무성 씨는 현역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 신분으로 무려 2달간 차량을 제공받은 셈이죠. 참고로 이 벤츠는 최고가 세단으로 하루 렌트비만 해도 5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2달을 곱하면 3천만원가량이 되겠네요. 김무성 전 대표가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 차량을 돌려주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도 며칠 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고요. 앞서 보셨듯이 현역 의원 시절 김무성 씨에게 차량을 제공한 만큼 그 여부를 제대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잣대가 민주진영 인사들한테 들이댔던 그 잣대를 그대로 똑같이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한국일보가 김무성 씨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하고요. 그냥 담보 쪽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올라온 기사이지만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돈은 한마디로 형이 빌려주고 차는 김무성 전 대표가 타고 받을 돈이 있어서 비용을 지불을 안 했다? 김무성 전 대표가 받을 돈이 있는 거냐? 만약 조국이 이랬으면 기사 수백 개는 떴을 텐데 언론의 이중잣대 아니냐? 앞서 벤츠 1일 렌트비가 5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2달로 계산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80억 원대의 피해를 받은 형이 담보로 받은 거라면 형이 타고 다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끝나는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잣대를 들이대는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광복절 연휴로 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듯합니다. 어제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를 두고 논란이라고 언론에서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청와대가 조율을 했다.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로 나라를 쪼갰다. 중앙일보 보도고요. 김원웅 광복회장은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친일 잔존 세력들이 사회 지도층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서 이를 바로잡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데다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로 나가자는 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저의 생각에 대해서도 거듭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로 국민의힘은 김원웅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묵인 아래 국민 여론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반대로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도 무수히 많이 있는데, 언론에서 저렇게 여론을 형성을 하면 시민들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테고, 그걸 가지고 또 확대 재생산하는 게 언론의 가장 주특기 아닙니까? 정작 시민들은 아무리 저런 식으로 갈구어도 팩트다, 국민이 동의할 수준의 얘기냐에 대해서 난 격하게 동의한다,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에선 친일파리가 지긋지긋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망언을 방치했다, 책임을 져라,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 분열을 방조한 대통령도 근본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하자는 대로 하면 그러면 국민 통합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와중에 양비론을 펼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힐 거냐, 이런 식으로 팔짱 끼고 한가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과거 청산 없이 미래로 가서 잘된 경우가 있습니까? 원희룡 전 제주시사, 윤석열 측 캠프 김병민 대변인, 최지영 전 감사원장 공보특보단, 유승민 캠프 권성주 대변인 등은 보시다시피 많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저런 비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국민의힘 측의 의견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광복회장이 맞는 말 했는데 왜 국민의힘이 발끈하냐? 친일 청산을 못해야 친일파의 결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언론, 학계, 종교, 법조계 등등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광복회가 친일을 까는 게 친일팔이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선열에 무관심한 졸부 집안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을 그냥 퍼붓고 있는데요. 윤석열, 최재형 이들은 광복절을 맞아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난을 퍼부은 겁니다. 국가가 순국선열 추모제에 전혀 무관심해 애처로운 상황이다. 이게 윤석열 측의 주장이고요. 상식에서 다시 출발하겠다고 하는데 상식에서 다시 출발할 거면 시간을 돌려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향해 들이댔던 말도 안 되는 정치검찰의 만행 그것부터 사과하고 갈아엎고 출발하십시오. 그것도 제대로 얘기도 못하면서 상식에서 출발한다고요? 아직도 과거의 발목이 잡혀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언제까지 과거의 발목이 잡혀 있을 순 없다. 이게 최지영 측의 입장입니다. 언제까지 과거 타령할 거냐? 이런 얘기가 정말 황당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 힘이 센 사람이 누군가를 무차별적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혹은 다른 목적으로 수년간 계속해서 때려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거에 맞서서 하지 말라고 말을 아무리 해도 전혀 듣지도 않아서 예를 들어서 반격으로 한 대를 때렸다고 치자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꼭 나타나가지고 양쪽 다 잘못했다. 폭력은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혼자 한가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한일 관계가 이렇게 단순하지도 않고요. 전혀 반성도 안 하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있냐고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미래로 가자고 하면 국민 통합이 되냐는 겁니다. 참고로 이 비유도 현실보단 아주 축소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게 지금 대한민국 역사의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두 국가 사이 현안을 해결한다고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말로는 우주까지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게 저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만 내뱉기 때문이라는 거죠. 역시나 많은 시민들도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참고로 홍범도 장군의 어제 유해 봉안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저런 맹비난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가짜 보수들이 못했던 일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완수하고 있는데 애국은 아무나 말해도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장에 직접 참석했던 조진웅 배우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다른 일 다 제치고 꼭 가야 한다. 이런 소신을 당당하게 밝힌 사람입니다.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 같은 중요한 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사람이고요. 특히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다고 해서 류여애 같은 사람들한테 저렇게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는 배우라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